이번 시간에는 삼중 로봇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거고요. 화면에 보시는 시뮬레이터는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입니다. 물론 이것도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삼중 로봇이기 때문에 3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 왼쪽에는 크기가 조금 작은데요. 이제 수동 모드, 미션 모드, 하드웨어 세팅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조이스틱이랑 슬라이드 바, 기존의 이충 로봇에서 했던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3차원으로 나오고 있죠. 이 미션 모드에서는 로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크기는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로봇을 이제 스카라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건을 짚고 옮기는 걸 이제 픽앤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픽앤플레이스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코드입니다. 그대로 쓸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제미나이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자, 처음에는 기능들을 한 번에 쭉 입력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입력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바이브 코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무료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운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매뉴얼 모드, 미션 모드, 하드웨어 모드까지 일단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3차원이 아니죠. 게다가 기존 기능들을 지워버렸어요. 바이브 코딩을 할 때 한 번에 될 거라는 기대만 안 가지셔도 웬만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해보니 사고 모델이나 프로 모델로 하면은 한 번에 되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빠른 모델로도 이 정도 프로그램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속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3D를 만들었습니다. Z축이 늘어났다 줄어들죠. 이게 계속 이러더라고요. 이게 고무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미션 모드는 아직 비어져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작업 영역이 생겼고요. 그 다음 이 대문짝만하게 조이스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바를 지웠네요. 하다 보면은 기능들을 지우더라고요. 파이썬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차라리 함수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냥 함수를 중간에 끼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속아봅니다. 이제 나의 모드를 다 지워버렸네요. Z축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작업 영역이 업데이트 된 것 같습니다. 이제 Z축만 움직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희망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나와야 아, 내가 바이브 코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다가 가장 어려운 기능을 넣어야 되거든요. 볼까요? 오, 매뉴얼을 건들지 않았어요. 하드웨어도 건들지 않았어요. 일단 움직이긴 하는데요. 로봇이 지나가는 직선거리 위치에 장애물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요청한 게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낮아서 그럴까요? 그럼 장애물의 높이를 이렇게 높여보면요. 마찬가지네요. 네, 일단은 매뉴얼을 건드렸군요. 네, 하드웨어는 그대로인데 감히 매뉴얼을 건드렸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아니 했는데 No, I'm telling you. 와우. 야, 요즘 인공지능 무섭습니다. 오, 네, 여러분. 일단 조이스틱은 복구가 됐는데 여기는 조금 이상하네요. 이 정도만 복구됐어도 근데 슬라이드 바가 아닙니다. 잘 됩니다. 휴. 근데 이 제트축이 또 이 모양이네요. 또 이게 고무줄이 아닌데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얘를 피하는 순간에 각속도가 팍 튀어버립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여러분. 과연 37번이 마지막이 될까요? 아니면 또 있을까요? 이건 누구? 영어로 번역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기길 원하는 마음에 영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이제 누구든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 직접 해보면은 이 왠지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 어, 그렇죠. 에러가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진 않지만 견뎌야 합니다. 자, 1600이었나요? 대체 점을 왜 찍었을까요? 에미나이도 39번까지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 기능들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포인트 넣고 장애물. 왜 장애물이 꼭 A 포인트 옆에다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마도 그건가 봅니다. 얼마나 멀리 피해갈 것인가. 그러면 이거를 늘리면요? 티가 안 나네요. 기존 기능 문제였고요. 웨이포인트 나오고요. 장애물 나옵니다. 이제 언제 없앴는지도 모를 이 정지 버튼 요거 복구를 하고요. 1시간이 넘겼고요. 이것으로 3축 스카라 로봇 시뮬레이터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용한 프롬프트는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 프로그램의 코드는 이제 GitHub에 올려서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초기 목표한 기능들은 모두 집어넣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보면은 참 재미있죠? 이게 기존 기능들을 계속 지우기도 하고 이상하게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43번째 줄까지 온 이 코드들을 과연 한 번에 넣으면 제미나이는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쿠키 영상은 이 코드를 한 번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프로 모델로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프로 모델로 짠 코드고요. 생각보다 매뉴얼 모드가 잘 빠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이제 미션 모드를 한번 볼까요? AB 포인트. 그런데 그래프가 좀 3D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네, 회피 기동은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세팅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번엔 사고 모델입니다. 3D를 만드는 건 사고 모델이 좀 더 나았네요. 조이스틱 움직이는 거 문제 없고요. 대신에 슬라이드바 기능은 지워졌네요. 하드웨어는 네, Z축 값을 넣는 게 없어졌고요. 미션 모드를 한번 볼까요? 포인트 2개를 찍었고 장애물의 위치는 바로 안 나오고요. 장애물을 꺼도 움직이진 않네요. 빠른 모델이고요. 일단은 그래프는 3D가 맞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워버렸고요. 하드웨어 세팅도 아예 입력하는 지워버렸네요. 장애물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됩니다. 화면만 좀 보정이 된다면 프로 모델이 가장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고급 연산이 좀 다르긴 다르겠죠? 이것으로 진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